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중소기업 20년차 직장인입니다. 1억 모으기 현실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1억에서 2, 3억 가는 것도 만만찮게 힘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분이 1억 모으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많이 힘듭니다. 예. 지금 이제 1억 이상 돈을 모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못 모은다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고 돈 관리 잘하면 모을 수 있긴 한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적어요. 객관적으로 돈을 못 모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을 못 모으는데 어떻게 미래 구상을 하죠, 여러분? 아니, 일반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저축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은행 이자도 낮고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에 예전만큼 막 이렇게 이자가 많이 쌓이는 게 아닌 건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축 말고 다른 거 잘할 자신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죽성기업 다니면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모으는 게 힘들어. 알고 있어. 근데 해야지, 여러분. 이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끌 하실 거야? 비투 하실 겁니까?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특히 월급쟁이들 망치게 만든 게 뭐냐 하면, 저축이 망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저축을 못하도록 만든 이 재테크 서적이 문제가 많습니다. 재테크 서적. 예. 요즘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베스트셀러 같은 거 대부분 자기계발서 대부분은 재테크 서적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뭔가 부자에 대한 열망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년째 그런 이제 돈 버는 책 같은 그런 주제는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 책 많이 읽으시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지금 연끌해가 손해 많이 본 사람, 비투해가지고 단안을 먹은 사람들도 재테크 책 안 읽은 게 아닐 텐데. 다 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책 읽었다고 갑자기 내가 능력이 좋아지고 갑자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난 그런 책이 더 위험해. 안 읽은 사람은 더 위험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재테크 책을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책을 안 읽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런 책에 꽂혀가지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지금 안 읽어. 옛날에 많이 읽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책들 많이 읽었고 한 2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빌린 거까지 포함하면. 제 돈 주고 산 것도 있습니다. 예, 제 돈 주고 산 거.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이제 남은 돈으로 재테크 서적 좀 많이 샀었거든. 그때 꽂혀가지고. 근데 제가 잘 읽다가 왜 어느 순간 안 읽었냐면, 책이 다 내용이 비슷해요. 어느 순간 어떤 거 느꼈냐면, 책은 한 열댓 권 있잖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기승전 투자입니다. 네. 다 어떤 식이냐면, 월급쟁이는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자산 만들면 직장 그만두고 뭐 그런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 같은 걸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나간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말투하고 사례만 살짝 다를 뿐 거의 비슷해. 그 나발이 그 밥이야, 이게. 예. 유명한 책도 마찬가지고 유명하지 않은 책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때 인기 많았던 10억 만들기, 10억 부자 책 인기 많았거든요. 그런 책들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 이게. 저자만 다를 뿐. 내용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투자 관련 서적이 좀 약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약점. 그게 뭐냐면, 투자에서 실패한 케이스는 절대 언급을 안 합니다.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투자에서 잘된 케이스, 돈을 불린 케이스만 사진으로 넣고, 투자하면 뭔가 잘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책을 적습니다. 그 책을 보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인지돼버려. 나는 왜 그런 재테크 서적을 본 사람들이 왜 투자판 뛰어드는지 알 것 같아. 왜 부동산 연끌이나 비투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왜냐? 그 책에서 뭔가 투자를 하면 잘 되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비춰줍니다. 한두 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책이 그런 식으로 글을 써요. 망한 케이스는 절대 언급을 안 해. 투자로 망한 케이스, 투자로 뭔가 빚쟁이 됐다거나 아니면 인생이 망했다거나 손실을 봤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어떤 개연성이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는 안 해줘.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거나 언급을 작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마 그런 걸 많이 넣었으면 책이 안 팔리겠죠. 저는 그런 좀 투자 관련 서적이 오히려 일반 사람도 좀 망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사람이 사면 부정을 해. 일반 사람이 사면.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했던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이 책 너무 유명하잖아. 뭐 이 저자분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책이 좀 문제가 뭐냐. 제가 이 돈 주고 샀거든요. 15,000원 주고. 이 책이 아마 색깔별 3개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파란색인가 샀을 거야. 이 책이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는 뭐냐 하면 직장인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그냥 꼬박꼬 월급 나오는 걸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부자 아빠는 투자에 눈을 떠가지고 이 투자로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 약간 처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월급쟁이 그냥 딱 가난한 아빠로 딱 나그네 딱 찍어버립니다. 이 책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 월급쟁이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그저거로 월급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 고생하지만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월급쟁이 살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한 아빠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대놓고 너희는 월급쟁이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월급쟁이 뭐 잘못했어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쟁이 안 하고 뭐 할 건데? 그럼 다 사업하고 다 투자해야 되나? 아니 투자한다 해도 잘 되는 사람 소수인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월급쟁이보다 더 망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비단 그 서적이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 자꾸 요행을 바랄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기본이 뭘까? 직장이 기본은 직장 성실히 다니고, 직장으로 이제 버는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매달 꾸준하게 모으고, 회사에 살아남고, 이 기본이야 기본. 지금은 기본에 충실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를 다루는 책과 유튜브 영상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런만 모으면 재테크를 잘해서 자산을 쉽게 불릴 수 있는 것 마냥 다루죠. 하지만 알아야 하는 건 이분이 말한 대로면 99명의 실패로 1명이 성공한다는 뜻인데, 그 1명이 그런 책을 쓰고 그런 영상을 올린다고 봐야 하는 거죠. 즉, 그 1명이 나머지를 보내버림으로써 투자도 성공한 셈인데, 그 성공담을 나머지 99명이 본다고 99명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연예인이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 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일반인이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저축이든 투자든 자산을 쉽게 모으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벌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쉽게 버는 그때 운이 좋았거나 그 사람의 특출난 재능의 가능성이 커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자기계발서를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재테크를 떠나가지고 공부 관련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공부로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 공부가 제일 쉬워서 이 책 아시죠? 그거하고 공부 관련서 유명하신 분 두 분이 있어요. 그 장수 변호사님하고 고승도 변호사님. 네. 그리고 공부 관련 유명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천재예요. 그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낮에 노가다 끼고 주경야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 원래부터 좀 공부도 수재야 수재. 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두 분 다 수재입니다. 그분이 나왔던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예요. 그 당시. 지금도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당연히 명문고등학교에서 성적 잘 나왔으니까 대입 성적 좋고 고시 붙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책을 뭐 일반 실업계 꼴통이 읽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단지 어떻게 하냐면 젊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좀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죠. 여유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여유는 뭐냐 하면, 일단 살면서 이제 그 금전적 리스크가 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거, 그거죠. 뭐 부자나 성공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사람들이 좀 온라인 사회가 되면서 더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뭐냐면, 어차피 부자와 성공은 소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잘난 사람, 소수의 재능너들밖에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자꾸 유튜브가 약간 좀 그런 논점을 흘리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월 1000만원 벌 수 있다. 한때 그런 내용 많았죠. 유튜브 같은데. 누구나 월 1000만원. 누구나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뭐 하루 몇 시간만 하면 월 1000만원 싹 가능이다. 그럼 뭐하러 서울대 연구대 나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니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도 월 1000만원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연고 나와도 뭐 졸업해도 막상 갈 데가 이렇게 널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의체 하나수로 몰리는 게 아니에요. 의체 하나수 가도 다 월 1000만원 버는 게 아닙니다. 전문직 된다고 다 월 1000만원 버는 게 아니지. 상위권은 그만큼 벌지. 그 이상 벌지. 물론 이 와중에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네. 정말 하나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일반 보통 사람은 투자나 재테크로 한번 망하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남은 인생에서.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가진 사람하고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가진 사람은 한 5억 손실 봐도 괜찮아요. 남은 100억이 있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일반 사람은 2, 3억 손실 보잖아요. 그 리스크가 남은 인생까지 다 괴롭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청춘을 바쳐가지고 한 2억 정도 모았다 쳐. 근데 이 돈을 투자로 날려버리면 남은 인생에서 복구할 수 있을까? 다시 모을 수 있을까? 일반 보통 사는 서민들 삶에서는 패자부활전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패자로 이렇게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계속 패자입니다. 이거. 게임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게임으로 치면 일반 서민들은요. 라이프가 하나밖에 없어. 한 마리 죽으면 끝입니다. 부자들은 라이프가 무한대야. 일반 서민들은 코인이 하나밖에 없어.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오락실 다닐 때 좀 집이 형편이 안 좋은 애들은 용돈이 100원, 200원이었어. 돈 많은 애들은 막 1000원, 2000원씩 들고 와. 게임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 해요. 금방 죽어도 괜찮아. 돈이 많으니까. 근데 돈 없는 애들은 게임 한 판 했는데 그거 죽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뒤가 없다니까 이게. 물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특히 요즘 같은 게 리스크가 더 커요. 이 리스크를 이제 일반 서민들이 겪어버리면 이게 너무 인생에서 좀 데미지가 세게 옵니다. 이게. 너무 세게 와.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2, 3억 손실 보는 거하고 일반 서민들이 2, 3억 손실 보는 거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일반 서민들은 단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정도 채용만 있어도 거의 못 갚습니다. 이게. 못 갚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물론 뭐 돈 모은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일반 서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락가면 안 돼. 뭔가 어떤 투자나 아니면 그런 저 레버리지 같은 거 해가지고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남은 인생 복구가 안 돼. 이게. 한번 망한 것 때문에 인생 나락가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 케이스 많아. 아버지가 뭐 사업에 손댔다가 막 벌어놓은 거 다 까먹어가지고 엄마랑 이혼하고 힘들게 살고 이런 케이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한 번 망하는 것만으로 그만큼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망하는 거.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 하나가 그 남의 인생을 쥐고 흔든다는 거죠.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재테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집에 그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했는데 뭐 기업 운영했는데 망해가지고 그 망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평생토록 괴로워서 아버지 맨날 술독이 떨어 살고 그런 가정도 많이 있었잖아요. 한 번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한 번 실패만으로 굉장히 좀 크리티컬 데미지 입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너무 재테크에 있는 내용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버는 돈 관리 잘 하시고 아무튼 각자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